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0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문명국가일수록 정의를 구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합니다. 바로 트럼프에 대한 미국 의회, 미국 수사기관의 조사와 수사가 그런 식입니다. 상당히 지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결말은 확실하게 보는 게 미국 사법제도의 특징인데, 결국 트럼프가 임자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한 미국 하원 16조사위원회가 오늘 사태의 배후를 트럼프 대통령으로 지목하고 그를 형사처벌해 줄 것을 미 법무부에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만장일치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미국을 속이려는 음모, 의사집행방해, 거짓 진술 등 4개 혐의를 적용해서 형사소추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조사위의 권고 의견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여부는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의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을 권고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고 적용된 혐의가 무시무시합니다. 내란선동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선동은 세계 역사에서도 아주 보기 드문 일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조사위의 권고는 의회의 초당적인 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고 있다는 강력한 사인이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에 생생하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지난해 1월 6일 현직 대통령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트럼프가 거기 나와서 선동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의회로 가자라고 해놓고 자기는 싹 빠져가지고 백악관에 가서 텔레비를 틀어놓고 추종자들이 의사당으로 몰려가서 난입하고 거기서 6명이 죽고 하는 일대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미국 의회에서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는 펜스 부통령의 사회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확정시키는 그런 표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대한 의사방해죠. 이 자체가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내란 선동이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조사위는 해당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그리고 백악관 및 전임 정부 핵심 관계자 등 이 사태와 관련된 인물 1000여 명을 인터뷰하고 공개 청문회를 10번이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개된 요약본에서는 1.6 사태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다 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사주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 당일 선거 사기를 주장한 것은 즉흥적 결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개표가 불리하게 나오니까 갑자기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었다, 조작이다 등등등 아주 이상한 음모론을 펼치면서 현직 대통령이 이 결과를 뒤집으려고 끈질긴 노력을 했습니다. 소송을 한 60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모조리 다 기각되고 대법원에서도 기각되고 했는데도 트럼프는 이런 선동을 현직 대통령으로서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의 상당 부분은 그 전에 2020년 4.15 한국 총선 때 일부
선동 유튜버들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사전투표 또는 개표 부정과 거의 시나리오가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트럼프 주변의 음모론자들이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상당히 참조를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를 기소하라고 미 하원이 결의한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음모론자들에 대한 일대 타격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의 자칭 우파 유튜브들이 4.15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트럼프가 억울하게 떨어졌다,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떨어졌다,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떨어졌다는 황당무계한 방송을 2020년 11월에서부터 그해 봄까지 했는지, 여러분들 이거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선동을 해놓고도 아직도 방송을 한다든지 공적 자리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는 것을 허용하면은 그런 나라는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몰락이 확실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밀었던 공화당 하원 후보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 되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결국은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로 만든 게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추종자들이 보통 성실한 미국 국민들까지 속이려고 했다가 반격을 당한 거죠. 그래도 트럼프는 2024년에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놓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잘 되지 않을 겁니다. FBI는 트럼프가 퇴임할 때 탑시크리트, 기밀로 분류된 문서까지 저 플로리다에 있는 별장으로 무단 반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쓰레기 취급하듯이 막 흩어놓은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검사는 2020년 11월 조지아주에서 트럼프가 졌는데도 이걸 이겼다고 조작을 하라고 트럼프가 협박한 사건을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트럼프 관련 회사가 탈세한 걸 딱 잡아가지고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트럼프라는 이런 사기꾼이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어 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한때는, 지금 이제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한 30%, 그리고 공화당원들의 한 60%가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억울하게 낙선했다고 믿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선동에 취약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적 지도력을 잃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거냐? 미국의 사법제도, 언론, 정치가 자율적으로 이 트럼프를 단죄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미국 의회가 트럼프를 내란 선동으로 기소하도록 권고한 사건은 타산지석으로 한국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반역하면은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자유민주 세력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트럼프나 황교안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양보하는 순간 정의도 무너지고 자유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